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밤에 가슴 철렁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24시간 꾸준하게 돌아가는 우리 또 암호화폐 시장 간밤에도 정말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또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4,380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또 암호화폐 시장 자세히 또 시장 동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식 전문가 화상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다사다난한 또 간밤 하루를 또 보냈는데 어찌 본다면 또 반등을 또 보여주면서 좀 안전한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쨌든 간밤에 뭐 롤러코스터가 있었었는데요. 33,000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바닥 대비해서 한 15% 정도 또 간밤에 급반등이 있었고요.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같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목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인데요.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 바닥에 나왔다라고 평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 아직 좀 더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데, 저는 뭐 일정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FOMC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주식시장도 일정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엇박자가 나느냐, 뭐 주식시장은 더 빠지고 암호화폐는 올라오느냐, 또 동시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더 많이 올라오느냐, 뭐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예,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금년에 들어오는 암호화폐 시장, 주식시장에서 또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부분,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어제와 같은 바닥권에서 급반등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2월달 좀 더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월을 좀 기대하면서 2월달까지는 1월달 비중을 줄이지 말고 잔고내에 포트만 바꾸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전략에는 계속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일단은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어떤 이슈들이 또 나왔는지 뉴스들 함께 또 짚어주실까요? 예, 뭐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하고 거의 지금 동조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뉴스인데 주식도 비트코인도 무섭게 빠진다. 코스피가 13개월 만에 2,800선이 붕괴됐다라고 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급반전이 있었는데도 뭐 오늘 우리 주식시장 아침에 반등하는가 했더니 또 빠지고 있는데요. 예, 2,700선, 2,800이 붕괴되고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아침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양상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리는 거 차별화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25, 26일 날 진행되는 FOMC 결과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스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방향이 거꾸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년 만에 최악의 비트코인, 네, 단기 투자자 99%가 손실이다. 일주일 사이에 20%가 빠졌고 4만 달러 붕괴, 지금 3만 3천대까지 깨졌기 때문에 어젯밤에 3만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관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어제 8시 뉴스를 얼핏 봤는데요. 8시 뉴스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상당히 좋아서 8시 뉴스 메인에 한 세 손가락 안에 암호화폐 뉴스가 나온다. 급등했을 때, 또 엄청나게 빠졌을 때 그런 메인 뉴스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들이 어제 한번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밤에
급변동성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 1단계가 완료됐고 모의 테스트 2단계는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돼야 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은 이미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 거칠 수 없는 또 다 도입이 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뉴스가 어쨌든 나왔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데 일부 나라들 일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나라가 한 1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또 금지하지 않는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란도 그런 얘기 있었고요. 터키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저렇게 채굴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작년에 이란이 그랬죠. 이란이 이런 금지를 했다가 다시는 결국은 허용했는데 중국도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NFT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금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흘러간다, 도입이 된다, 다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밤에 어쨌든 33,000 밑으로 내려갔다가 36,000대 위로 회복이 되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바닥이다라고 일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FOMC 이벤트가 끝나고 나야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대량 거래가 어제 실리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심리가 공포지수죠. 공포와 탐욕지수 지금 한 2주 내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 10구간에 지금 진입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도 10구간에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10구간에 머무는 구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10구간을 한 4번 정도 다지고 결국은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10구간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고요. 오늘도 그 10 초반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0구간 쪽에 내려와 있는 아주 극도의 공포 구간을 매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머무는 게 아니다. 결국은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바닥에서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계절적으로 월간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률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월달 하락률이 25%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제가 월별로 다 따져봐도 예전에 여기 2013년도에 29%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2013년도니까 거의 10년 전의 상황이고 한 달에 170%가 오른다. 여기는 400%가 오른다. 이때는 10년 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을 때 하락이 29%가 나왔었습니다. 월별로.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월달 25%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고 2월달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통계가 작년에 잘 안 맞았었는데요. 이런 최대 하락이 있었고 또 바닥권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2월달을 좀 기대하시자라고 했던 것은 2월달 역사적으로 또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또 1월달이 지금 10년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져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진입을 한다. 2022년도 시장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또 기관이나
또 펀드들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투자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기 전에 또 고통을 준다라고 했을 때 1월 고통을 잘 참고 2월 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뉴욕 시장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로 급여를 받아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로 바꿔서 결국은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았는데요. 급여를 받자마자 15%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손실에 대해서 어떠냐? 흔들리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데,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뉴욕시가 좀 앞장을 쓰겠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런 신흥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은 건데요.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지금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급여를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급여로 월급을 받겠다라는 미국인들의 조사도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진행됐을 때 암호화폐가 끝난 거냐, 계속 빠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 신펀드로 850억 엔이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 정도를 조달했다는 얘기인데요. 싱가포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스위스도 금융 선진국이기도 한데요. 또 홍콩이 아시아 쪽에서 금융 쪽 허브로 자리매김했는데 홍콩 사태 이후에 아시아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이 됐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되는 펀드들이 싱가포르에 지금 대거 이동되고 있고 자금도 싱가포르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이런 벤처 캐피탈 펀드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웹 3.0, 디파이,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되는 분야의 코인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올라올 텐데 그러면 어느 쪽에 코인들이 빨리 올라올 거냐라는 건데요. 기관들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하는 이런 펀드 쪽으로 비중들을 많이 이동을 시켜놓으시면 결국은 시장이 반등이 될 때 잔고의 수익률이 쭉쭉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3.0 전자상거래 지속 가능성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고급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 패션 분야도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의 이 웹 3.0 또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거와 관련돼서 빠르게 전이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 모든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듯이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현실과 가상세계와 연결되는 이런 사이트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금년이 대세인데 여러 분야에서 이런 산업의 메커니즘이 바뀐다라는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암호화폐 가격이 1년 만에 최저치 부근으로 작년 여름 가격 3만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회복되면서 급반전이 나왔는데요. 지금 3만 3천까지 이탈되면서 바닥권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5개 알트코인들 연구를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각 분야마다 좀 주도했던 코인들입니다. 폴리곤 매틱 이 시간 통해서도 상당히 좋은 레이어 2의 확장 솔루션으로
대두가 됐던 건데요. 뭐 잘 가서 올라갔다가 이것도 고점에서 50%가 하락이 나온 이런 부분인데 추세가 많이 이탈이 됐죠. 그러나 시장이 돈다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레이어2의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매틱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어제 팬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파이 쪽 관련돼서 이더의 지배력을 뺏고 있는 것이 팬텀 코인인데, 팬텀 코인 레이어 1 쪽에 있는 기본적인 블록체인인데요. 이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더의 수수료가 뭐 계속 낮춰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더보다는 수수료 부분이 낮아서 관심이 되고 있는 코인이니까 팬텀도 시장 호전 시에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가닥도 마찬가지죠. 폴가닥도 레이어 1보다 일단은 수수료나 뭐 이더 능가할 수 있는 코인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쪽이고, 그 다음에 CRV 코인은 다오 분산 자율 조직에 대한 탈중앙화 자율 조직에 대한 그런 쪽의 대표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관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 쉐어 FXC도 요거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돼서 지금 고점권으로 올라왔다가 엄청난 급락이 보였던 거. 그래서 각 분야마다 관심이 있었던 주도 코인들은 시장이 돌아설 때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고요. 예, 지금 그 코스모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솔라나는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솔라나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부 버그가 발생하면서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좀 빠지고 있지만, 예, 코스모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도에서 올라오는 코인이고, 예, 코스모스가 신고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부분이 또 시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코스모스 계속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솔라나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모스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모스가 신고가를 내는지 여부 잘 지켜보라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도 중요한 코인들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습니다. 팬텀과 또 폴가다, CRV, 플렉스쉐어와 같은 이런 코인들 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시장이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될지 이런 여부 좀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돌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지 정말 지켜보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사실 어제 밤에 또 주식시장도 지켜보고 또 코인 시장도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또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마시점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대변해서 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픈을 할 때 11시 반이 되니까 쭉 빠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걸 봤거든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반복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던데, 이럴 때 이렇게 쭉 빠지다가 급반등을 할 때 이렇게 좀 돌아서는 흐름 때 잠깐 이렇게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흐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 그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 암호화폐가 24시간 거래가 되고 또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미국 시장이 열리고 또 미국 시장 열릴 때 암호화폐 시장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뭐 낮에도 봐야 되고 잠도 안 자고 봐야 되고, 실제 좀 그 어떤 분들이 눈이 빨갛게 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 밤새서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예, 매매를 샀다 팔았다를 진짜, 예, 뭐 기계적인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 만날 때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예, 좀 되도록이면 보지 말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안 보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보다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기간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또 그렇게 투자하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하라라고 좀 이제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을 좀 이제 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쪽에 좀 생소하게 좀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좀 공부해 가시면서 배워 가시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지금 또 다양한 코인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저가라고 생각해서 좀 새로 좀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보다 사실 굉장히 뭐 10몇 프로씩 혹은 또 많이 빠진 거는 뭐 30%씩 빠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분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머지않아 좀 굉장히 공포가 이제 그게 달했을 때 이제는 정말 이제 포기하고 빠져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굉장히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서도 이제는 다 이제 개미 털기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등하는 신호 이번 주까지 좀 마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은 그런 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인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 시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시켜드렸는데 매수할 여력이 있는 분들, 투자 여력이 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년 연말 내가 한 1년 정도 또 6개월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매우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공포 구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 하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이 고점권에 올라와 있을 때 너도나도 그때 투자한다라고 들어오는데 그런 우를 뭐 변치 않는 진리처럼 투자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오히려 투자 여력이 있고 아직도 살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뉴스 하나만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공화당 의원 SEC, CFTC, SEC는 증권거래위원회죠. 그 다음에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증권하고 상품거래 이런 거를 담당하는 미국의 우리의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뭐 이쪽하고 같은 계열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 거래소 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대선 총선 이후에는 별도 가상자산을 감독하는 청이나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지금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의원도 기존의 SEC나 여기서 규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블록체인이나 신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했죠. 지금 SEC는 조만간에 거래 규제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도권 싸움을 미국도 벌이고 있다라는 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인 투자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PD님하고 상의를 좀 해드렸는데 유망한 코인 쪽으로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바꾸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도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 테마가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펀드가 다양하게 한 거의 20여 개 펀드들이 있는데 테마별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자본 포트폴리오, 무슨 캐피탈 포트폴리오 이렇게 기관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요. 이런 테마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은 이런 테마를 좀 분석해서 특히 금년에 유망한 테마들 웹 3.0 또
AI 그 빅데이터, 공유경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런 테마를 매주 금요일 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에 어떤 코인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금년에 투자 유망한 것들이 어떤 거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해 드리고요. 이 기관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쪽 기관에 어떤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메이저 코인들은 기관 포트폴리오니까 메이저에 있는 코인들, 여기 보면 리플, 루나, 폴가닥, 리오프 프로토콜, 알고랜드, 자주 들었던 이런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이 코인들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개별 코인들, 저가라든지 싼 코인들에 대한 또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개별 코인들 투자하는 펀드의 코인들도 있습니다. 기관도 관심을 갖는 저가 코인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도 한번 요약해서 특별 방송 시간에, 금요일 특집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 암호화폐의 매력은 어쨌든 24시간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히 하고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예를 들면 단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2, 3개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10배, 100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게 되면 또 순식간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100만 원까지 90%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 50%, 60%, 70% 정도 하락이 나와 있는 코인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잘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패턴으로 뉴스를 소개하고 그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방송을 진행해 드렸는데, 좀 이런 금요일이든 아니면 한 번 더 일주일에 2번 정도 어떤 섹터, 기관의 관심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는 방송 패턴을 조금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